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송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박춘홍 동지, 마원춘 동지, 허완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은 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또 받들려 이를 떠서는 현대적인 아동병원 건설이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아동병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건설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7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어 군인 건설자들을 고무해 주시었으며 건설을 다구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심장 깊이 쫄감한 군인 건설자들은 당창금 기념일까지 아동병원을 손색 없는 병원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결사관출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연일 기적과 위원을 창조했습니다. 연 건축 면적이 32,800여 평방미터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아동병원에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 최신식 의료 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수십 개에 달하는 입원실들은 물론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 교실들과 특색 있게 꾸려진 놀이장, 휴식장들도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령과 의료 설비들의 설치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첨단 의료 설비들을 거뜬히 갖춘 여러 치료실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중치료실의 치료 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었으며 여러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은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여서여서 구석구석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병원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물을 일떠 세우는 데서 설계와 시공, 건재는 3대 요소라고 하시면서 당의 지도 밑에 훌륭한 아동병원 설계가 나오고 전투력 있는 부대가 건설을 맡아 시공을 잘하였으며 좋은 건재로 마감하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 일떠설 수 있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최근에 일떠선 평양사는 유선종양연구소와 구강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재모를 훌륭히 갖췄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이를 떠선 옥류아동병원은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이 나온 세상의 전무후무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AP통신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게리 프루이트 총사장이 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68돌 경축 도이칠란드 준비위원회가 9월 28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이칠란드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디테르 루올레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을 맞으며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며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속에 선전하는 출판보도 활동을 활발히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창립 60돌술 많은 금속 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언제나 인민생활 향상에 마음을 쓰시며 전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공장을 창립해 주시고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 운동에 오른 이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당 무력기관,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5일 우리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마련된 새 살림집들에 입사한 체육인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체육인이 된 긍지와 자부심, 어머니 당에 대한 담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있는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짜 새 집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일꾼들까지 다 이렇게 와서 축복해 주니까니 뭐 무슨 말로 다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선물도 가슴 한가득 안겨주시면서 오늘은 또다시 이렇게 진짜 궁궐 같은 집을 배려해 주시니까 무슨 말로 표현할지, 이게 다 경리하는 최고 사랑하는 동지께서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류세강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동아시아 선수권대회 지금 경기 나가고 현재 지금 아버지 어머니 두 임원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가는 생각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높은 수가 얻도록 우리 세강이한테도 뒷받침도 잘하고 또 앞으로 이런 원수님의 배려에 보답하게끔 적극 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일꾼들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용의를 떨치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운정 속에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오른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29년 만에 정말 고전용 예술형에서 세계 패권자가 나왔습니다. 네, 진짜 경사입니다. 정말 오늘 윤호철 선수가 진짜 이번 경기에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후르바츠카 선수, 도이칠라스 선수, 세 번째는 주체욱입니다. 마자루 선수, 그다음엔 도시아 선수. 이거 모두 7대0 내슈럴 경기에서는 7대0이면 기록적 우세 승입니다. 네, 압도적인. 이긴 이기고 마지막 결승에서 남성 선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4대3으로. 정말 우리 경기하는 최고선생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전략 전술, 정말 사상전, 투지전, 정말 이 결과입니다. 오늘 딸만 소유의 아들 왔는데 이런 아들 하나 되게 막 동네에서 뒤에서 부러워합니다. 우리들이 따온 금메달, 그것은 정말 저희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으로 우리들을 이룬 자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농민의 조국이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뜨거운 충정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색 있게 건설된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며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일꾼들은 가구들이 그전이 갖추어지고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창고 등이 번듯하게 꾸려진 데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인 가족들과 한자리에 앉아 새집들이를 한 소감도 듣고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휘날린 우리 체육인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대해서 감동 깊게 얘기했습니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뭉터럭 나부끼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정말 저국 창가의 구절구절을 저는 심장으로 불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꿈, 모든 소원 다 꼽혀주는 저국을 위해 더 많은 금메달을 따오자. 세계 창공에 우리 국기 뭉토록 나부끼게 하자. 저는 지금 이 생각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라톤 주로는 정말 곡선이 많아도 제가 경현우 스님께 따르는 그 마음의 주로에는 곡선이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성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 내래 금메달이 무게가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 경기대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당면하게는 올해 진행되는 세계 이륙기 선수권대회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해서 당의 운동에 보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일꾼들은 체육인들이 앞으로의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천만 군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 추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 발전되어 온 우리민의 고유한 민족 옷차림 풍습을 시기별로 보여주는 우리나라 민족의상 전시회가 지난 9월 7일부터 평양민속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2년 9월 7일 우리 새로 개건된 조선민속 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그 옛날 민족 의상들을 다 고증하여 내놓고 그것을 발전시킬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 조선민속 박물관에서는 그 고구려 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 왕조 시기 민족 의상들을 다 고증해서 내놓을 뿐만이 아니라 학계의 심의를 걸쳐서 과학적이면서도 역사적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된 그 100여 점의 민족 의상들을 제작해서 이번에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민족 전시회는 이 고구려 벽화에 반영된 우상과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기, 조선 봉건 왕조 시기 민족 우상으로 이제 구분해서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학술적으로 고증이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고구려 벽화에 반영된 우상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 발굴된 그런 우상들을 보게 되면 남포시 와우도에서 발굴된 그런 남자 평민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시무덤 벽화에 반영된 여자 그 신의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한무덤 남자 주인공 옷, 그 다음에 안악 1호 무덤에서 나온 여자 옷차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춘무덤 벽화 남자 주인공 옷들은 이번에 새로 발굴해서 새로 전시한 옷들입니다. 예, 특히 우리 조선봉건 왕조 시기 들어와서는 항해남도 해주시 신광리에서 발굴된 그런 여자 옷, 그 다음에 우리가 원산리 무덤에서 나온 옷과, 그 다음에 우리가 평남도 송천군 장면에서 나온 옷들을 새로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졸세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소강사 명승지를 찾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강사에는 천년 기념물로 유명한 소강사 약수가 나오는데 이 약수는 치료와 건강에 투표가 있어서 찾아오는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강사에는 키높이 자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백 종보나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데 여기에는 소나무, 군낙, 소강산 누티나무를 비롯해서 천년 기념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강사 명승지로는 매일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도대항 체육 경기 함경남도 팀과 황해북도 팀 사이의 여자 배구 경기 소식입니다. 아래 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함경남도 팀입니다. 연맹전 마지막 경기인 것으로 해서 두 팀 사이의 경기는 처음부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함경남도 팀 선수들은 째인 연락과 낮은 공에 의한 순간 타격을 비롯한 지난 시기 대중체육 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연마한 배구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서는 함경남도 팀이 황해북도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 접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일꾼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의 역행에 나선 박근혜 일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와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저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격분으로 치를 떨면서 박근혜 일당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분노의 외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게, 그것도 대통령 감투를 썼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무엄하게도 우리 최고 존엄까지 함부로 헐뜯으면서 그렇게 유치하게 놀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정말 유신 독재자의 혈통은 속일 수가 없고, 박근혜 일당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북남 관계 개선은커녕 이 땅에 핵전쟁에 불길이 터져오르는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역적 패당의 대결망동에는 오직 100배, 1000배의 선멸적 보복 타격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박근혜만은 우리 민족이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을 그 어떤 큰 나라의 추종을 받는 것처럼 왜곡하면서 저들이 한국형 미사일 방위 체계 따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고, 또 이런 박근혜가 조선 여성이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오를 때에는 조선 여성이랍시고 치마 저고리까지 떨쳐 입고 숙녀 흉내를 내더니 오늘은 교례 앞에 민족 앞에 총칼을 차고 휘두르는 그 추태야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박근혜가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짧은 줄을 잘못 놀리면 김목이 날아난다는 이 속담이 바로 이 박근혜를 두고 나온 말 같습니다. 우리의 이 최고 존엄과 정치 체제를 마구 헐뜯고 민족의 지향과 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악설을 마구 퍼붓는 이 박근혜는 그 자기 잘못 놀린 이 떡을 톡톡히 보게 될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서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신의주, 평성, 강계, 해산, 청진, 함흥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평양, 사리원, 해주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원산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9도, 신의주 28.5도, 평성 28.4도, 사리원 29.1도, 해산 26.4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지방에 구름이 꼈습니다. 내일은 10월 7일 월요일, 음력으로 9월 초사흘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있는 저기압골과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린 날씨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린 날씨겠으나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1시부터 3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구송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태풍 자료입니다. 오늘 15시 현재 태풍 24호는 중국 대북 북쪽 해상에, 태풍 24호는 마리아나 제도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태풍 23호는 중국 대륙으로 상륙해서 약해지고 태풍 24호는 북서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일본 규슈 부근을 거쳐서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태풍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m로 일다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